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 이제 효과로서 책임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이 보험자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겠죠. 자, 보험자가 있고요. 보험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피보험자가 이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이 보험자가 대신 이 사람에게 갚아주는 형식이죠. 그러한 경우에 자, 요건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제3자에게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있어야 되겠죠. 자,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3자는 인적 물적 피해를 입어야 되고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험자에게 뭐가 없어야 되죠? 면책 사유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한 경우는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다음 보험사고 발생은 보험기간 중에 생긴 것이어야 되나 그 청구는 자 사고는 자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생겨야 되겠죠. 근데 보상 청구 즉 배상 청구는 이 청구는 언제 소멸시효 기간 안에만 하게 되면 됩니다. 보통 2년이죠. 그래서 이 보험기간이 아니더라도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생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것은 그 소멸시효 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상법은 보험 면책사유에 대해서 따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그 면책사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약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약관에 의한 면책사유에 의해서 보험자는 면책이 되겠죠. 자, 손해보상을 계속 보게 되면 범위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고 할 때, 자, 보험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제3자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관계에서,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자, 보통 당사자 간의 약정한 보험 금액의 범위 내에서, 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3자에게, 피해 보험자가 제3자에게 대해서 진짜 손해를 얼마를 배상을 해줬다.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죠. 약정이 있는 경우는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약정 보상 책임 이외에도 일정한 경우는 보험자는 보상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비헌재 승인 화해 재판으로 확정된 채무 이런 경우는 뭐냐면 피보험자하고 제3자하고 뭐냐면 당사자가 비헌재를 하거나 그래 승인 화해 이건 가능하겠죠. 근데 재판상은 뭡니까? 재판상은 당사자끼리 막 싸우지만 국가가 관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을 보장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하나 이거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피보험자고 제3자고 짜가지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짜가지고 피보험자가 제3자하고 짜가지고 손해를 입힌 척하고 이 사람하고 합의해서 손해가 예컨대 100만원밖에 안 생겼는데 손해를 1억 생겼다라고 해서 변제를 해줬다. 또는 합의를 했다. 화해를 했다. 그런 경우에도 보험자가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냐고 하는 거죠. 1억을 다 줘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럴 경우에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상해야 하는 범위에는 뭐가 있냐면 어찌됐든 이러한 변제 승인 화해의 경우에도 뭐다? 이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것은 방어비용 그렇죠 방어하기 위해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 필요비용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미리 그 비용의 성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보험자가 있고 제3자가 있을 때 보험자가 쓸 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방어한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에 필요해서 갚아야 될 금액이 1억 중에서 예컨대 우선 1000만 원 당장 필요하다. 그럼 1000만 원을 미리서 보험자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서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그 공탁이라든가 이런 경우 담보 제공 이런 경우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겠죠. 당연히 보험자에 대해서 야 담보 제공해라 공탁을 청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위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 이런 경우는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뭡니까? 오히려 초과된 금액 보험금액을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죠.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한 경우, 그런 경우는 원래의 보상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에도 여전히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방어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방어를 위해서 제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경우고, 아까가 사업에 관한 책임을 할 때는 그런 경우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사업 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 목적에 포함이 된다라고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서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이 없는 사고의 경우, 자, 피보험자가 있고요. 제3자가 있을 때 보험자가 이렇게 있고, 자, 피보험자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뭘까요? 이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요? 면책 사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자의 면책 사유. 그렇죠? 그럼 이쪽에 뭐가 있을까? 고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험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지에 따른 면책 주장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보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때 따라서 이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 비용은 보험자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방어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는 보험자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손해배상의 상대방은 당연히 누굽니까?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죠. 그래서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면, 자, 피보험자가 있고 피해자가, 즉 제3자가 있을 때 이 사람한테 지급하거나 이 사람이 지급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제3자, 피해자인 제3자나 피보험자가 다 상대방이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3자가 가능한 경우는 예를 든 게 뭐냐면 우리 물건이죠. 임차인이라든가 기타 물건에 보관한 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그래서 이 피보험자가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가 누구죠? 임대인이죠. 집을 빌려준 사람, 집을 세놓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집에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 이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진다. 그래서 책임보험을 든 경우는 뭐냐면, 자, 임대인이 즉 소유자가 이 사람이 바로 보험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상 시기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 확정, 그렇죠?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얼마를 변제한다는 내용이 없죠. 그래서 그 얼마를 할 건지, 그래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얼마를 변상할 것인지, 얼마를 배상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이 정해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채무 확정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자는 이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제3자에게 배상하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보험자가 있고 제3자가 있을 때 보험자가 이렇게 있죠. 그런 경우에, 자, 이 사람이 보험금을 원칙적으로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제3자한테 직접 줄 수 있다고 그랬죠. 또는 이 사람한테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제는 뭡니까? 이 사람한테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한테 변제를 먼저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주겠죠. 따라서 이렇게 먼저 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한테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안 줘버리면, 이 사람이 여기에 또 바꿔도 안 주면 이 사람이 손해보는 거죠. 제3자가.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이 사람한테 주는 경우는 이 사람한테 먼저 준 경우 그 부분만큼만 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겠죠. 그래야만 책임보험을 든 이유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수개의 책임보험이 있는데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 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는 뭡니까? 그런 경우는 그 보험금액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비율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진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있고요. 피보험자가 제3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험을 A보험회사, B보험회사, C보험회사 이렇게 든 경우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자기가 해당되는 금액의 비율대로, 그래서 아까 뭐냐면 손해가 1억이다. 근데 A에 대해서 5,000이면은 5천만씩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비율대로 줘야 되겠죠. 그래서 1억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15,000분의 5,000 곱하기 1억 이렇게 해가지고 A가 얼마, B가 얼마, C가 딱 이렇게 금액이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 비율대로 한다. 이건 아까 무슨 이야기 했었죠? 중복보험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번에는 피보험자의 의무입니다. 뭐 쉽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나옵니다. 자, 보험자가 있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제3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손해를 입혔죠? 그래서 이렇게 책임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간단한 얘기죠. 자, 피보험자, 이 사람의 의무가 뭘까요? 자, 보험사고가 생기면, 자, 보험사고가 터지면 뭡니까? 통지를 발송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할 의무, 그쵸?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사고가 생긴 경우에, 자, 내가 이에 대해서 당신한테 제3자한테 손해배상을 지게 될 사유가 생겼다라고 해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사고가 생길 때 직접시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되고요. 또는 이 사람한테 배상 청구를 받았다. 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았다. 그런 경우는 내가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았다. 배상 청구 통지 의무. 그 다음에 자, 우리끼리 화해를 해가지고 금액을 1억 변상해주기로 했다라고 채무가 확정되면 그 확정 통지 의무를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자에게 피보험자는 자, 사고가 생겼습니다. 사고 통지 의무죠. 그 다음에 제3자가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통지하죠. 나한테 얼마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합의를 봐서 1억 주기로 했습니다. 채무 확정 통지 의무 이러한 의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보험자가. 그래야만 이 제3자에 대해서 배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이것도 역시 통지를 발송해야 되겠죠. 변제, 승인, 화해, 재판으로 해서 채무가 확정된 때 이것이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변제, 승인, 화해, 재판 이렇게 했는데 재판은 뭡니까? 국가기관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겠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피해자고 제3자고 짰습니다. 그래서 실손해가 100만 원인데 손해가 1억인 것처럼 해가지고 화해를 했다. 두 당사자가 내가 그래 1억 물어줄게 라고 하면서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그럽니다. 야, 사고가 생겨서 내가 배상 책임이 생겨서 우리가 화해를 했는데 그냥 내가 1억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네가 1억 줘라. 하고 1억 받고 나서 둘이 나눠 먹습니다. 5천만 원씩. 그럼 뭡니까? 이 100만 원짜리 가지고 1억 갖고 생길 수가 있죠. 1억을 챙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염려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그런 경우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죠. 변제, 승인, 화해 이런 경우는 당사자의 서면에 의해서 합의로 배상액을 결정한 경우는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자 1억을 달라고 했는데 해서 보험회사는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자 이러한 경우 약관 당신들의 사고 내용을 따져봐가지고 약관에 하면 이 금액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범위만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화해해가지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막 그런 사고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통설은 뭐냐면 그렇게 피보험자가 제3자하고 변제라든가 승인, 화해 이런 경우는 뭐냐면 보험자하고 미리서 상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자와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얼마 하려고 하는데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험회사가 봤을 때 즉 보험자가 봤을 때 그래 그게 적정한지 어쩐지 너한테 피보험자한테 야 그 관련된 증거서를 좀 내봐 필요한 서류라든가 증거의 제출 증권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해야 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래서 그래 그 금액이 타당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서류라든가 증거의 제출, 증권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할 의무를 상법은 이 피보험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보험자에 대해서 협조를 하라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뭐다? 보상 금액이 적정한지, 보험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거죠. 자,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자, 원래 PA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손해를 입히게 되고 책임이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3자에 대해서 직접 배상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거를 보험을 들어서 보험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3자에는 제 보험자에 대해서도 뭐다? 직접 이 사람을 통하고 자 돈 이리 왔다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직접 나한테 달라고 3자가 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 보험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피보험자한테 돈을 미리 써준다든지 이 사람이 여기에다 변제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한테 미리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는 또 직접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항변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제3자가 보험자에 직접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보험자는 이 피보험자의 항변을 가지고 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면 제3자가 너무 많은 이익을 갖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제3자가 직접 보험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뭐냐에 대해서는 뭐 손해배상 청구권설이라든가 보험금 청구권설이 있는데 판례는 이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경우는 이 보험자가 직접시 피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쵸? 자, 피보험자가 있고 제3자가 있을 때 보험자가 있을 때 3자가 보험자한테 돈 내놔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야 너한테 손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 사실이 사실이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래? 그럼 증거 같은 서류가 있으면 다 줘봐. 이렇게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피보험자의 협조 의무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알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법에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알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보험자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따져보려면 피보험자한테 당연히 물어보겠죠. 아울러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소멸시효가 피보험자가 있고 제3자가 있을 때 보험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2년. 그래서 소멸시효는 2년의 소멸시효로 소멸이 된다. 그렇지만 아까 보험기간 내에 꼭 신청할 건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근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데, 자, 보험사고가 6월 30일 생겼다. 그런 경우는 책임보험에 관한 어떤 배상을 이 12월 31일 내에 신청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1호부터 2년이 되겠죠. 그러면 그 2년 범위 내에서 이 기간이 보험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신청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피해자인 제3자의 청구권도 이 피보험자와 이 제3자 사이의 채무가 확정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엔